똑같은 질문을 첫 질문을 드리겠습니다. 아까 다크 히어로 말씀도 하셨는데 후보님께서 본선 경쟁력이 예.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근거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예, 그 대통령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정세균이 잘 할 거다. 그런데 왜 지지율이 안 나오지? 그게 이제 지금 일반적인 반응입니다. 실제로 제가 어떤 일을 맡았든지 간에 성과를 낸 업적이 있고요.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문성이 경제와 외교의 전문성이 있고 통합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고 또 흠결이 없는 후보다. 이게 이런저런 논란과 흠결이 있으면 본선에 가면은 그것 때문에 그거 방어하느라고 정신 못 차리는데 저는 사실은 그런 게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아무 본선에 가서 시비거리가 없는 정세균이 당연히 본선 경쟁력이 제일 세다 이렇게 주장합니다. 말씀 잘 들었습니다. 두 번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. 우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취업 제한 문제입니다. 이게 지금 예,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. 사실은 제가 부회장이라고 지금 호칭을 하는 것부터 사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. 지금 그렇죠. 뭐 무보수의 미등기로 부회장직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우리 특경가법 14조 현행법입니다. 현행법에 따르면 특경가법 위반을 한 경우에 관련된 기업에 취업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. 예, 그래서 부회장직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특경가법 위반 아니냐 이렇게 고발도 돼 있고요. 또 한 가지는 이제 이번에 가석방된 이후에도 아직 법무부 장관 허가가 없었는데 바로 사장단 회의를 소집을 했습니다. 이런 부분들이 취업 제한이라고 하는 규제를 우회하고 있는 거 아니냐. 그리고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과연 취업 제한을 풀어주는 게 맞느냐. 네,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. 이에 대한 후보자님 생각 듣고 싶습니다. 예, 저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. 이재용 부회장도 예외가 될 수 없다. 법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추가적으로 더 말씀해 주시죠. 저는 이제 가석방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고심한 것을 잘 알고 있고 정부의 결정을 존중합니다.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가석방 기준이 변경된 거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저도 똑같은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절차는 거쳤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는 여당에 책임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부의 결정을 존중은 하지만은 그렇게 흔쾌한 것은 아닙니다. 그래서 앞으로의 문제도 저는 법대로 하시라. 그래 지금은 이제 우리가 선진국이 된 거 아닙니까? 선진국이 됐으면 선진국답게 법과 제도와 이런 걸 운영을 해야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게 저의 인식입니다. 앞으로 뭐 취업 제한 문제에 대해서는 풀어줘야 된다, 아니면 제한 유지해야 된다.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특별히 입장 그것은 없으신가요? 사실은 이제 저는 뭐 제가 그걸 그렇게 깊이 따져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법에 안 되게 되어 있으면 못 하는 것이죠. 근데 알겠습니다. 금방 이제 이 의원님 말씀은 법에는 안 되게 되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? 그렇습니다. 예, 그럼 못 하는 거죠. 예, 그럼 뭐 추가로 또 다른 의원님들 질문이 있을 것 같으니까요. 예, 그 정도 넘어가겠습니다. 부동산 정책 예, 관련돼서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어요. 특히 공급 강조해 주신 부분이 눈에 띄는데요. 8사 대책, 2사 대책 직접 또 입안을 하셨고 그렇습니다. 예, 이번에 그 공약으로도 280만 호 예, 공급 폭탄이라는 표현을 스스로 쓰셨어요. 예, 예,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눈에 띄는데 이 공급 물량이 늘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늘어나는 공급 물량이 지금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골고루 갈 거다라고 하는 기대를 심어주는 것도 또 중요하다. 이런 의견들도 그렇습니다. 예, 있습니다. 예, 그런 의견들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지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청약이 가점제 중심으로만 되어 있다 네, 보니까 이 가점제 상에서 소외되는 사람들이 있다. 1인 가구라던가 아니면 구매력이 있는 청년 세대라던가 중산층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가점제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추첨제도 좀 열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. 이런 의견들이 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후보님 생각 있으신가요? 예, 뭐 저는 그 가점제는 그래도 그게 합리적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런데 가점제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의욕이 떨어진다든지 좌절감을 느낀다면 그런 부분을 치유할 수 있도록
좀 정책 믹스를 하는 것도 뭐 나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. 추첨제를 들어오는 것도 괜찮다. 예, 원래 이제 사실은 심리가 제일 중요하거든요. 국민들께서 야, 이제 더 이상 주택 가격 안 오르겠네. 그러면은 투기 금방 없어집니다. 근데 그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. 그래서 정부의 신뢰가 그렇게 중요하고 정책에 대한 신뢰가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만약에 이제 뭐 가점제가 합리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또 우리가 사실은 지금 이제 주택 공급이 상당히 늘어납니다. 그렇게 되면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것도 좀 생길 수 있으니까 뭐 굳이 그것은 안 된다고 이렇게 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. 예. 또 한 가지 그 신규 공급 말고 기존의 다주택자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들도 시장으로 좀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면 좋지 않느냐라고 예. 하는 또 이야기가 있습니다. 네네. 그 중에 또 핵심은 주택 임대 사업자 예. 특혜 논란이에요. 예. 그래서 뭐 양도세 중과 배제 문제도 있고 또 비아파트에 대해서 임대 사업자 신규 등록하는 거 계속 허가해 줘야 되냐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요. 그 주택 임대 사업자 특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님 생각 어떠신가요? 제가 사실은 그 점을 정부에 있으면서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. 이게 잘못된 정책인데 이걸 잡는 게 좋으냐? 아니면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유지하는 게 좋으냐? 저는 후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. 왜냐하면 그걸 바로잡음으로 해서 원샷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할 수 없다. 현실론으로 가자. 이렇게 했을 텐데 그게 약간의 도움은 될지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문제 해결이 안 되는데 국민을 상대로 정부가 한 약속을 그냥 헌신짝처럼 버린다? 그러면 그 정부의 신뢰가 깨져서 다른 정책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. 그런 결정을 제가 정부에 있을 때 제가 주재해가지고 경제장관들하고 그렇게 한 겁니다. 그런데 그 후에 이제 당에서 다른 얘기들이 나와서 아닌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. 네, 일단 수고하셨습니다. 다음은